네, 안녕하십니까. 시너스트 가족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1교시는 본질과 비전, 가치, 아메이의 혜택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저의 엔드 파트너, 남편의 아메이 권유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정말 남편이 그 당시에 예전에 사업을 하자고 저에게 말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던 아메이가 너무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도 검증 또는 검토하지 않은 채로 그 아메이 현상만 보고 너무너무 남편에게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이제 아메이가 어떤 사업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질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아메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선입견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아메이를 바라보는 생각 또 저의 생각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아메이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책 읽고 정보를 검토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아메이의 본질이 정말 차이가 크구나. 세상에 이렇게 겉에서 보는 현상과 그 속에 들어가서 알게 되는 그 일의 자체적인 본질이 이렇게 간극의 차이가 큰 일이 또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남편이 아메이를 한번 해보자 할 때 제가 진짜 한 6개월을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때 저에게는 판매 같았어요. 나 못 파는데. 예, 제가 낮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도 어렸거든요. 연년생으로. 예, 딸이 둘인데 나보고 직장 다 마치고 밤에 차에 트렁크에 미국 세제 들고 팔아라 소린가? 그리고 그러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나 사람 그리고 이거 약간 다단계 같은 사람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남편이 좀 설명을 들어보라고 할 때 좀 들었으면 됐을 텐데 듣지 않고 6개월을 계속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듣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 친구 부부에게. 예, 그리고 나서 갸우뚱하게 되었어요.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책도 읽고 오디오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알아보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저는 결정을 했는데 오늘 1교시 이 강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열심히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희 남편 친구 부부가 오셔서 저희 집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월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그런 사람을 6명을 만들면 연봉 1억을 계속 받는다. 죽을 때까지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약간 깨어졌는데 제가 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제 걔가 외벌이도 하고 좀 형편도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딱 듣는 순간 그러면 내가 아메이에서 1원도 안 받아도 좋으니 내 동생한테 알려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네? 상대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돈을 버는 구조네? 하고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오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연봉을 1억을 또는 몇 천만 원을 죽을 때까지 준다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남편은 CJ를 다녔거든요. CJ 다닐 때 매일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듣다가 이제 그만두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었는데 도매를 좀 CJ 나와서 도매를 해야겠다. 아니면 그 당시에 뚜레쥬르 이런 걸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빵 맛있겠다 이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항상 저희 남편이 사업할 거리를 찾아 헤맸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남편이 사업을 한다면 망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저희 아파트를 탁 쥐고 저희 딸을 내 월급으로 키워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의 그 당시 제 인생의 베스트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려고 하는 그 사업 회사 CJ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 나와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보면 총판, 도매 이런 거였어요. 대형마트가 생기고 쭉 발전을 했는데 아메이를 들어보니 그 회사에서 만든 직접 제조한 제품을 회원 소비자에게 그대로 준대요.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 또는 대형마트의 유통과 과정과 광고를 거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리가 있네. 그 돈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런 유통비를 다른 모든 회사는 다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오지만 아메이는 그 과정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 돈을 준다는 소리네. 우리 보고 광고하라는 소리네. 우리 보고 유통하라는 소리네.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러자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남편에게 반대를 했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남편이 회사를 오래 못 다니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유통업이 아메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참 독창적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기존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그 자연스러운 유통 과정, 아까 앞에서 보셨던 총판도매 소매, 대형마트 또는 뭐 조그마한 슈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았거든요. 매일 생필품을 거기서 쓰면서 이럴 수도 있네 라고 아메이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나에게 직접 광고 유통비를 돌려주면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네. 그게 찾아 헤매던 사업의 기회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신박하다. 아주 독창적이다. 그 과정을, 유통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회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왜 그랬지? 왜 처음부터 이런 보통 기존의 회사처럼 유통을 하고 광고를 TV로 하고 하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 조그만한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죠? 제이와 리치라고. 제이와 리치라는 이 창업자가 젊었을 때 뉴트리라이트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뉴트리라이트사는 세계 최초의 비타민 미네랄을 상용화한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판매를 한 거죠. 그래 판매를 하니까 어느덧 보니 많은 판매 사원들이 생계를 걸고 인생을 걸고 리치와 제이를 따르는 판매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다가 뉴트리라이트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제품이 분규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 뉴트리라이트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이와 리치가 딱 돌아보니 자기 뒤에 많은 판매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내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 공급이 끊길 리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메이라는 회사를 세운 거죠. 세워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 판매원들에게 또 이 회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회원들에게, 판매원들에게 좋은 제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이 있었는데, 제이와 리치가 젊었잖아요. 사실, 그냥 우리 뉴트리라이트사에서 일하는 거 안 되니까 우리 그냥 헤어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이와 리치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기로 한 거죠.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구나. 그래서 이 회사는 출발이 다르구나. 이 회사는 태생이 다르구나. 이 회사는 ABO를 위해서 태어난 회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니 다른 데 유통할 수 없지. 그러니 광고와 유통비를 회원에게 줘야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회사의 출발은 다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출발한 회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 기업 이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렇게 반대하던 제가 어느 날 회사를 생각하니까 제이와 리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지금 두 분은 작고하셨습니다. 회사를 글로벌하게 크게 키우시고 작고하셨고 아드님 각 집안에 아드님들이 또 맡아서 하시다가 전문 경영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훌륭한 두 집안의 파트너십이죠. 두 집안이 싸우지도 않고 긴 세월을 이렇게 큰 회사로 만들어내기까지 그 파트너십을 생각하면 또 감동이 옵니다. 제품이 뭐가 있을까? 회사도 좋고 참 창립자도 좋네. 다 괜찮네. 제품은 어떻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오셔서 유기농 제품이다. 비타민 미네랄인데 정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풀냄새가 나더라고요. 신기하다. 이 정도로 유기농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제를 만든다면 나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친구한테
먹으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화학 제품 아닌데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을 정도로 세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환경에 최저오염 또는 오염을 최소로 또는 환경에 하나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만든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품이 참 많아요. 예, 특허도 많고 연구진도 많고 너무 제품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알았던 아메이하고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해 보니 제품도 참 좋다. 그런데 파나? 계속 저는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판매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업을 직접 해보시면, 예, 실제로 해보시면 팔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1교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사업을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메 회사가 1조를 판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1조를 판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아메 회원이 모두 1년 동안 1조를 쓴 거예요. 아메 회사가 1조를 팔았잖아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아메 회원이 1년 동안 모두 소비한 그 합이에요. 예, 그 소비의 합이 매출인 거죠. 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내가 그냥 비타민 하나를 사서 먹어도 매출이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비의 합이 매출이란 말 이해되시죠? 생필품을 계속 우리는 쓸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거기서 사업의 개념이나 방법을 공부를 조금만 하면 수입이 됩니다. 엘빈 토플러가 40년, 30년 전부터 주창해왔던 프로슈머의 개념이 아메이에 딱 들어맞습니다. 컨슈머, 소비자. 소비하면서 소비는 끝이죠. 소비는 지출로 끝이에요. 그런데 소비자인데 뭔가 생산해내는 프로듀서,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 말을 합쳐서 엘빈 토플러가 미래 사회는 비화폐 경제가 화폐 경제가 되는 영역이 많이 발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프로슈머거든요. 우리 아메이에서 생필품을 바꾸었으면 우리는 프로슈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화폐 경제가 화폐 경제 분야로 옮겨가는 거죠. 예, 그런 공부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파는 게 아니겠구나. 내가 쓰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남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듣자마자 우리 동생한테 하라고 권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를 말하는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나는 안 벌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괜찮은 일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를 제가 아메이를 시킨다면 제 친구를 최대로 이용해 먹는 방법은 제 친구를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장 혜택이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제 친구를 가장 이용을 최저로 하는 방법은 제 친구가 3% 해서 6,000원 들어왔더라. 아유, 제품을 썼는데 뭐는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했다. 그 정도? 예,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이 일은 남을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게임이니까 우리 친구를 이용한다면, 내가 아메이를 전달하는 그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이 돈을 벌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뒤로 제 머릿속에서 남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싹 없어졌어요. 예, 공부를 하고 책을 좀 읽고 싹 없어졌습니다. 이건 남을 이용하는 일이 아니네. 이거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이네.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 파트너가 크라운 앰베서더가 되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보시면 남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도와야 된다는 거 알게 돼요. 예, 이거는 윈윈 비즈니스입니다. 예,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제 다단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이제 조금 책을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세미나를 다녀보니까 다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단계잖아요. 제가 머리에 들어오는 정보와 팩트와 제 마음속의 감정과 정서가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아닌 건 알겠는데 아메이 다단계 아닌데 제가 흔히 오해했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다단계는 아닌 건 알겠는데 남들이 다단계라고 할 거잖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렇게. 예, 그런데 저희 나라의 현재 방문 판매법에 그 관할을 받기 때문에 아메이가 예, 다단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 판매법 하위법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의 설정 이유는 유사 다단계나 사행성 다단계, 피라미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합법적으로 직접 판매와 네트워크 또는 다단계를 하는 업체들 우리나라에 한 130여 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남편이 아메를 하자고 말했을 때 반대했던 그 저의 생각 또는 제가 알리려고 마음먹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 가지고 있을 그런 제가 걱정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다 유행, 사행성 피라미드 다단계, 유사 다단계,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다단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해보니까, 아메이는 그런 합법적인 우리 타 다단계하고도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수익 구조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아메이 다단계 아닌데. 예, 저 혼자서 다단계 아닌데 난 다단계 아닌데 하면서 저 혼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백날 그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다단계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비로 일어나는 판매, 예, 소비가 아니고 판매로 일어나는 그런 여타 다단계나 이런 거와는 달리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법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적으로는 다단계에 속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사업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다단계 아닌데 하고 저 혼자서 예, 그렇게 외쳤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 아메이 사업은 소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비자의 합, 소비의 합, 소비의 매출, 소비의 모든 총합으로 이루어지고 제 소득, 죄송합니다. 소득이 아니고 저의 매출, 월 매출, 연 매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저는 팔지 않습니다. 예, 저는 못 팝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 팔라고 시키지도 못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파트너들도 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성공을 쉬운 게 아닌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고 고민하던 차에 그때 유명 일간지에 조선일보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어요. 다단계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상위 1%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주 초보였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아유, 그래. 성공이 쉽나.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 기사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저는 홈플러스를 평생 쓰거든요. 홈플러스를 평생 쓰는데 제가 홈플러스 제품을 평생 생필품을 쓴다고 해서 저가 성공할 기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를 하면 1%라고 하네요. 언론이. 그래, 1%라도 있다 하네요.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만약에 일간지나 9시 뉴스에 기사가 이렇게 났다면 어떨까? 홈플러스의 모든 생필품을 바꿔서 평생 쓰시면 성공 가능성이 1% 있습니다. 라고 기사가 나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이러고 막 몰려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1%는 0%보다 훨씬 성공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아메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공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 가능성이 1%니까 좀 낮죠. 그래서 회원이 한 100만 명 되는데, 저보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몇 번 제품을 쓰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0만 명?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35만 명쯤 된대요. 평균. 그래서 안 쓸 거면 나는 가입 안 할 것 같고 이해를 하고 가입했으면 쓸 것 같은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실제로 현재로는 한 35만 명쯤 소비를 한대요. 소비하는 사람, 회원가입해서 소비하면 다 성공해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광고 유통업이니까 광고를 하려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된대요. 제가 이까지 딱 듣고, 예, 했어요. 왜냐하면 3%잖아요. 나 공부할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공부를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 해라,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앉아 들으면 된다 하니까 뭐 돌에 뭐 새기듯이 들으면 되겠지. 공부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벌써 3% 안에 드는 거예요. 예, 공부만 한다고 물론 성공하진 않겠죠. 그래서 말씀을 또 들어보니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유통하는, 예,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설명을 하고 다니는, 즉 사업을 이렇게 몸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이 10,000명쯤 되는데 이분들은 다 돈을 번대요. 그래서 1%구나.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100%네. 공부만 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모에, 성공 확률의 분모에 소비자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회원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행동하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거, 그 정도 저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100%인데 내가 정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맞게 상대에 맞도록 잘 유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해보지 뭐 라고 생각하니 성공 확률이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았고, 내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했어요. 그래도 이제 제 주변에 그때 저희 친척이, 제가 아메이 옛날 아주 하기 훨씬 전에 친척이 하다가 그만두시더라고요. 정말 하다가 그만두는 거 내가 봤는데, 망한 분은 제 주변에는 없지만 망했다고 말도 많이 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이제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우리 한국 아메이가 1991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91년에 들어와서 굴곡이 너무 심했어요.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초창기에 그 나라에 가서 적응할 때까지는 업다운이 심하겠죠. 예, 그건 이해가 돼요. 유통이 특별한 유통이니까, 그죠? 그래서 91년도, 2년도, 3년도에 고전을 했고요. 굉장히 제품이 좋으니까 아메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금붕어 사건도 있었고, 금붕어를 우리 설거지 세제에 넣어서 희석 용기인데, 희석 세제인데 그냥 원액에 넣으니까 뭐 금붕어가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반품하고, 전부 회원이 그때 100만 명이 16만 명이, 이거는 95년도입니다. 죄송해요. 예, 회원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다 그만뒀겠죠. 다 그만둔다 소리 여기서 나왔겠죠. 97년도에 언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언론 플레이 하는 동안 1년 동안 아메이를 언론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범용 세제보다 비싸다. 아메이는 공동체를 파괴한다. 아메이는 무역 역주의 주범이다.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험은 비교 실험은 날조다, 사기다. 아메이가 받았다는 환경 프로그램상은 돈 주고 샀다. 이런 얘기를 1년 내내 했어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당연히 그 매출이 3,400억이 1,160억으로 내려갔죠. 회원이 1,100만 명이 97년도에 16만 명으로 내려갔어요. 싹 다 그만둔 거죠. 정말 다 그만뒀어요. 그만둔다 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시 정비를 하다가 2000년도에 또 엄청 성장을 했는데, 그때는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본사에서 또 심하게 예, 심하게 또 보너스를 거는 바람에 너도 나도 도전을 하다가 거품 성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품 성장으로 다이아몬드도 많이 나왔지만 다시 2006년, 7년까지 또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어요. 다이아몬드도 그만두더라, 에메랄드도 그만두더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아시면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이후로 2000년대부터는 2006년, 7년, 8년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지는 적이 없이 쭉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하는 아주 기업 이미지도 개선되고 국민 인식도 개선되는 등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인 건 이해를 하겠고, 이렇게 어렵다 하는 느낌은 아마 제가 이제 다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내가 살 빼는 거 어려운 거 정도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 빼는 거 어렵잖아. 제가 평생 해도 안 되는데, 좋은 대학 어떻게 가나요? 하니까 국영수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선생님 말씀 듣고 해라 하는 그런 어려움 같았어요. 작게 먹고 뭐 열심히 운동하면 살 빠진다. 근데 잘 안 되는.
예, 그런 어려움 같았어요. 그래서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한 달 열심히 했더니 2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열심히 또 했더니 뭐 10만 원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현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본질은 뒤에 시간과 재정의 자유가 오는 저게 본질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시는 손익분기점이 어디십니까? 예, 현상과 본질이 바뀌는 순간 노력은 좀 줄고 내 노력보다 수입이 는다고 생각되는 각자의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 뒤로 나타나는 본질은 그 시간과 재정의 자유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었고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연금이 되고 계속되는 수입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지 아메이는 그 연금이 되는 건데 아메이만 진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 표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내용을 좀 스피디하게 살펴볼게요. 회사는 일단 제조 판매가 일치해야 되죠. 그 이야기 제가 앞에 제이와 리치 얘기하면서 드렸습니다. 제품을 다른 데서 공급받으면 연금이 안 됩니다. 그 회사가 틀면 어떻게 해요? 계약이 깨지면 어떡합니까? 연금은 이 회사가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해야만 되는 거죠. 회사는 큽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에서 환경 친화 기업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 없죠.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환경 친화 기업이에요. 품질이 너무 좋아요. 너 그 제품 너무 비싸잖아 라고 하시지만 싼 제품을 그렇게 평생 쓸 수는 없어요. 제품이 질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생필품이고 가격이 합리적이죠. 어찌 보면 벤츠를 그랜저의 가격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메이는. 예, 그렇게 싸지는 않아도 그렇게 싼 제품으로 어떻게 연금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거는 제품이 왜 이래 많노? 하고 신경질 내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품이 그러면 안 많고 한 10개쯤 되면 연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돈이 빨리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돈이 빨리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제품이 다양해야지 누구나 쓰잖아요. 제품이 좋아야지 오래 쓰잖아요. 잘 바꿔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수입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익이 배분이 되고 공정 배분이 되고 노력순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또 바보도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폰서의 수입을 역전할 수 없다. 다단계다. 뭐 저도 안 하겠지만 아메이에 도전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죠. 수입이 아주 합리적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는 98년도부터 들어왔지만 아메이 전체로 60년 된 시스템이 있는데 저도 이제 생각은 했어요. 있을 거야 뭐가. 왜냐하면 해볼까 생각을 했을 때 혼자 하기 좀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 했는데 시스템이 있다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혼자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시스템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한국 아메이에 큰 시스템 월드와이드 드림 빌더스 시스템이 있고요. 또 너무나 멋진 시너스트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있다면 내가 이용하면 되겠구나 했고요. 팀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아메이 소득을 보시면 직장인은 뭐 저희 남편이 매일 걱정했던 것처럼 그만두면 끝이잖아요. 소득이 그죠? 자영업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예, 정말 망할 거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소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한대로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 소득은 진짜 노력한 만큼 무한대로 역전이 되면서 연금 자산으로 축적이 된다는 게 그리고 너무나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상속이 된다는 게 이 수입의 특징인데 이런 소득이 세상에 또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멋진 사업이고 소득이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제가 지금까지 쭉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으로 정말 건강을 많이 되찾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리고 자산을 차곡차곡 모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저희 남편과 저는 준비를 한 덕분에 지금 아메이 수입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력 자산도 가꾸고요. 혹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의 꿈, 자아실현, 평생사업, 좋은 제품 너무 많죠. 자유로운 삶. 혹시 이런 꿈을 마음껏 꾸셔도 됩니다. 아메이가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이 사업으로 자유를 얻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면 우리가 이 사업에 쏟아부은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고
리치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 말을 믿고 갑니다. 오늘의 이 수업과 또 아메이 사업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두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